챕터 2는 이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러이러한 비밀이 놓여 있으니 얘는 이걸로부터 만들어졌다. 자, 재료부터 나옵니다. 재료. 당연히 물리적 특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재료부터 얘기하겠죠. 그래서 made from the bark로 만들어졌다. 그죠? bark가 껍데기죠. 동사로는 짓다고. 그래서 무슨 이러이러한 나무의 이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through는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a number of는 형용사니까 빼세요. 그러면 결국에 전치사와 명사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형용사입니다. 이 안에. 좀 영작에 도움이 되시라고. 알겠죠? 영작은 본문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단어를 나열하는 게 영작이에요. 본문을 싸그리 외워버리는 게 아니라 문법에 맞게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단어를 나열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서술형이 저번에도 사실상 단어가 매우 어렵진 않았는데 단어를 주고 나열하시오 서술형에서 좀 많이 틀렸잖아요.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걸 자꾸 봐두시면 좋아요. 아무튼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무의 껍질이 결국에는 뭘로 바뀝니까? made into니까. 자, made from으로 여기는 재료고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가 into로 됩니다. 여기로 바뀝니다. into a paper로 바뀝니다. 알겠죠? from으로부터 만들어서 into로 바뀝니다. 자, into로 바뀌는 게 어떤 종류로 되느냐? 매우, 이게 물리적 특성이죠. durable. durable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이 dure의 어원을 잘 보시면, dure라는 단어에다가 앞에다가 en을 붙이면 동사가 되죠. endure가 되면 무슨 뜻이 되죠? 오랜 기간을 버텨내다가 되죠.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버티다, endure. 그죠? during이 하면 시간의 개념이라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durable. 여기다가 ab를 붙이면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durable 하면은 뭐가 됐습니까? 내구성이 되는 거죠. 오래 버틸 수 있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 두 번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병렬로. 그러니까 that is durable, 그 다음에 that is hard. 단단합니다.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hard to tear. 여기서 tear는 동사로, tear는 명사고, 발음을 할 때 tear는 명사로 발음을 하고, tear는 동사로 발음을 하죠. 찢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특성 두 가지가 나왔네요. dure 할 수 있는 특성, durable. 그죠? 그 다음에 hard, 단단한 거죠. hard to tear예요. 찢기 어렵다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나 요거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요거 지울게요, 이제. 큰 맥락은 이제 다 아시니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쓰냐? 마실 거 하면 something to. 이거 형용사라고 배웠죠? 그러면 something이 마셔요, 마셔져요? 마셔져요. 그러면 something to be drunk 아니에요? 왜 something to drink가 맞죠? 왜 맞죠? 이게 왜 맞죠? 투부정사는 수동태가 없어요? 투부정사도 동사인데? 동사는 다 태가 있는데? 부사적용법이에요? 이게 명사 수식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단어예요. 이게 원래 주어가 이거잖아요. I need something to drink it. 원래는 이거의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가 주어가 아니라 원래는 주어가 얘예요. I need, I drink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원래 it하고 something하고 같은 애예요. 그럼 같으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배웠죠? 관계대명사에서.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조금 헷갈려요.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인지 이거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잘못해가지고 It is hard to
tear. 아, 이게 세우는 묘기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게 떨어뜨려서 세우는 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학교 프린트 3개에 대한 워크북을 하룻밤 만에 만들어내는, 유승엽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던져서 세우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tear it을 없애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세요. It is hard to be torn. 찢겨지기 어렵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찢기가 어렵다예요. 여기서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분명히 hard to be torn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치 이것도 무심코 something to drink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딱 보면 something to be drunk가 맞지 않나? 마셔지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거 문법적으로 조금만 조심합시다. 자, 그러면 이건 문법적인 거고 큰 내용으로 보면 물리적 특성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왔고, 그죠? 그게 단단함이에요. 이게 단단함이에요. 단단함과 오래가는 내구성이 관련된 거예요. 내구성. 내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오래가고 단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on the other hand가 역접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짜장면은 짭짤한 맛이 있는과 반면에 달콤합니다. 이러면 이거는 대조지만 추가로 봐야 돼요. 추가로. 맞아요? 짜장면의 두 개의 그죠? 유승엽 선생님은 겉바 속촉. 왜요? 그냥 겉은 되게 날카롭게 보이죠. 되게 틱틱거리고 되게 좀 그죠? 샤프하게 보이나? 속은 굉장히 촉촉하죠. 눈물 많고, 그죠? 걱정 많이 하고, 그죠? 저는 되게 눈물이 많아요. 왜 웃냐, 너 왜 자꾸? 저는 진짜로 그 토이 스토리에서 마지막에 그 토이가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면서 죽을 때 저 막 눈물 나올 뻔했어. 자, 그래서 반면에, 요거는 반면이 맞네요. 내가 이거는 잘못 봤다. 뒤에 가면 그게 아닌 게 나오는데, 제가 너무 앞당겨서 설명했네요. 요거는 맞습니다. 여기는 대조가 맞네요. 역접이 맞아요. 대조. 역접이 아니라 대조. 그래서 여기는 내구성이 좋은 한지, 여기는, 서양에서 나온 그냥 종이. Which is made from 펄프로 만든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이가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들 쓰고 있는 이 종이죠. 펄프로 만든 거.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역접으로 쓰여진 게 맞습니다. 이것은 begin to fall apart. 이거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한테 seem이 몇 형식 동사냐고 물어본 적 있죠? 어제 누가 물어봤지? 진생이가 물어봤죠? seem이 몇 형식 동사예요? 이형식이죠. 그러니까 you seem to be sick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즉 이건 뭐냐면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가 뭐죠? 목적어는 동사에 관련된 거예요. 보어는 명사에 관련된 거예요. 그게 주어면 주격보어, 목적어면 목적격보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동사는 뜻이 있다 없다. 보어를 갖는 동사는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결동사라고 그래요. 링크 버브라 그래요. 왜 연결동사냐? 이다니까, 이다. 하다는 동작인데, 이다는 뜻이 없는 애예요. 비동사. 그래서 얘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soup, 이 수프가 taste good, bitter 이랬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의 taste는 하다예요, 이다예요? 이다예요, 이다. 비동사예요, 그냥 비동사. 이 수프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fall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 수프가 became bad 이랬어요. became은 안 쓰죠. 우리가 go를 쓰죠. went bad 이랬어요. 이 went는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상태예요, 상태. 되다예요.
상하다. 이다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여기도 마찬가지. begin to에서 begin은 시작하다는 것은 동사인데 얘는 아니에요. fall은 떨어지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fall 다음에 fall apart에서 이 fall은 동사의 뜻이 뭐다? 하다다 이다다? 떨어지다다 아니면은 되다 become입니다. 이건 become의 뜻입니다. become. 자, 요 정도만 문법할게요. 그래서 fall apart, become unusual.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죠. 동사 뒤에 형용사. 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동사는 이 형식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fall, become, go, 뭐 seem 이런 단어는 조금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막 부사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사 뒤에 부사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형용사.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제 한지의 특성이었습니다. 한지의 특성 1, 2. 그 다음에 그 한지의 특성을 이제 돋보이게 하려고 대조. 그래서 서양의 종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t is easy to understand why 뭐 이런 것은 쭉 넘어가시고, 요건 좀 알아둡시다. 한지의 특성을 설명하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Paper lasts 1,000 years while silk endures 5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00년과 500년 지금 비교한 거죠. 그래서 종이는 1000년 가고 비단은 500년 간다. 비단은 1000이니까 1000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지는 1000보다 더 강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알아둡시다. silk는 endure. 아까 그 dure하고 똑같죠? 그 dure죠 이게. silk는 500년을 버티고 뭡니까? 종이는 last 100년을 가고. 그래서 요거 두 단어 알아두시고 종이가 더 오래 버티죠. 이게 한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거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 내구성, 두 번째는 in addition. 자, 내구성을 한 단어로 바꾸면 풀어서 쓰면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말하면 durable입니다. durable을 풀어서 쓰면 last a long time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오랫동안 버틴다. 그거와 더불어. 그러면 자, 이거는 좀 알아둡시다. 내구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내구성에 해당하는 물리적 특성 1번이죠. 물리적 특성의 1번에 해당하는 물리적 특성, 한지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내구성의 내용 얘하고 여기 다음에 있는 이 내용 두 번째를 설명하는 이 글하고는 구분을 좀 하세요. 알겠지요? 우리가 그 종이는 100년, 1000년 간다. 그거는 내구성이었고 그 내구성에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성은 뭐다? 한지의 두 번째 특성은 뭘 할 수 있다? 열과 소리를 잘 보존. 그죠? 그 다음에 공기는 쉽게 통과.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요 두 개 되는 특성, 벗으로 이어집니다. 벗으로. 얘와 얘는 keep, 잘 유지하고. 이건 보온성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열과 소리는 잘 보존. 보존을 잘하고, 그러면서도 공기의 flow는 잘, 통풍성은 좋고. 알겠죠? 요 특성 두 번째 거. 자, 다시 한번. 열을 여러분 보존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겨울옷, 여름옷 생각하면 돼요. 여름옷은 통풍성이 좋죠. 겨울옷은 온도를 잘 보관하고, 그죠? 근데 겨울옷인데 통풍도 잘 돼. 이런 게 좀 드물잖아요. 그죠? 겨울옷 따뜻한데 이게 바람도 잘 통해. 그럼 따뜻한데 바람이 잘 통하면 되나요? 아무튼. 보존과, 그래서 벗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두 번째 특성, hit, 그죠? keep, 잘하고, 그 다음에 allow air to flow. 요거 배우면 되겠죠? allow air to flow. 그 다음에 여기 끊어서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through it easily. 그러면 이렇게 수식한 겁니다. flow, through it easily flow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는 한지니까 it allows air to flow
through it easily예요. 단어의 배열을 잘 봐두세요. 자, 여기가 물리적 특성 두 번째고 마지막 특성 세 번째입니다. also. 마지막 특성 세 번째. observe가 뭐죠? absorb죠. 흡수를 잘한다. 무엇을? 물과 잉크를.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다? no bleeding. 여기서 bleed는 원래 뜻이 뭐죠? 피 흘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bleeding. 그러니까 여기서는 번진다고 해석을 해야겠죠. bleeding이 없다. 번짐이 없다. 흡수는 잘하는데 번짐이 없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죠. 1번 첫 번째 특성이 뭐였죠? 키워드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특성 durable. 그 다음에 hard to tear. 이게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 뭐죠? 그러면서도 keep heat and sound. 소리와 열은 잘 보관하고 but 어떻게? 공기는 잘 통과하게 한다. 영어로 시작. It allows air to flow. 여기까지 끊고 through it. 그죠? easily.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 observe 뭐를? 액체를 observe 잘해요. but 뭐가 없다? There is no bleeding. 요 세 가지 특성 잘 외워두세요. bleeding이 여기 적어놨잖아. 지훈아 나한테 물어봐. 지훈아 고개를 나를 봐.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나보다 서현이가 좀 만만하죠? 자, 이해가셨나요? 세 가지 딱 외우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본문 3으로 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정말 키워드 중요한 것만 한 거니까 다 외우셔야 됩니다. 키워드 딱 3개, 특성 1, 2, 3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 영단어 땅땅땅 방금 한 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면 여기서 다 외우고 집에 갈 수 있는데 외우는 건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바로 외워버리세요 한번.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뭐냐? 내가 아까도 여기 본문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죠. 처음에 역사적 사실, 본문 1. 그죠? 그래서 그 놀라움이 물리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본문 2가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물리적 특성을 설명했으니 이제 본문 3에서 뭐가 나오는 게 맞겠어요?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명해 준 거죠. 이렇게 쓰였습니다. 해서 본문 3은 실제의 용도, 본문 2는 물리적 특성, 본문 1은 그 물리적 특성이 놀랍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끌고 왔고, 이제 순서 잡았어요? 역사적 사실, 놀라운 물리적 특성,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렇게 쓰였다. 이렇게 과거의 용도의 본문 3이 나온 겁니다. 아셨죠? 알겠죠? 딱딱 정리해 놓으세요. 그게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본문 1, 역사적 사실과 발견. 그죠? 그게 놀라웠다.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려고 일본도 나오고 중국도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데는 물리적 특성의 비밀이 다 숨어 있었죠. 그래서 물리적 특성이 본문 2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서양의 종이와 비교를 해줬죠. 그죠? 역접을 쓰면, 대조를 쓰면 가장 명확하게 나오니까. 서양의 종이들의 특성과 한지의 특성을 보여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였습니다가 나와요. 그러면 본문 4가 뭐가 나올 줄 알겠죠? 본문 3이 과거의 용도니까. 그런 용도를, 물리적 특성은, 여기 한번 생각해봐. 여기 봐봐. 물리적 특성은 과거의 물리적 특성이나 지금 물리적 특성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뀔 수 있어요? 특성은 그대로 있고 용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본문 3은 과거 용도고 본문 4는 현재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본문 5는 미래의 용도고. 쭉 잡혀요? 줄거리가?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이 쓴다고 해도 그렇게 쓰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쓴다고 해도. 그래서 과거의 용도의 내용에서 보시면 첫 번째 나온 게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첫 단어 좀 잡아두라고 그랬어요. 연결고리. 본문 2에서 본문 3으로 오는 연결고리. 그죠? 이러한 characteristic, 특성 때문에, 그죠? 물리적 특성 때문에. 그러면 아까는 property에서 여기 지금은 characteristic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러한 characteristic 덕분에 한국 사람들은 see early on that it was more than just something to write on. 단지
write on까지를 쓰는 것은 그때 배우셔서 아시죠? something to write 하면 안 되죠. 그죠? something to write 하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something to write은 이게 한지, 이게 한지, 이게 내가 something to write이죠. 방금 썼잖아요. 한지라고. 근데 한지 위에 쓰겠다라는 것은 write on까지를 써야 돼요. 이렇게.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죠. 연필이면 뭐라 그래요? something to write with가 들어가야죠. 그냥 write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이런 특성, 그러니까 단순히 종이 이상의 것이 있다. more than, 종이 이상의 뭔가가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아까 세 가지 물리적 특성 때문에 종이 이상의 뭔가가 있었다는 걸 일찍이 알았다. 그래서 용도가 이거다, 이거죠. 알겠죠? more than.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종이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옛날 이대로 쭉 우리는 이거를 글루했다. 글루. 본드를 붙인 거죠. 글루를 했습니다. this paper를 종이를 벽에다 바르는 것은 뭐 다 있을 수 있죠. door frame. 근데 floor에도 발랐다. floor까지. 그죠? 그럼 이게 첫 번째네요. 용도가 이렇게 봐야겠네요. 종이니까 종이도 쓰고, 그 다음에 벽지,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저기 바닥까지, 그 다음에 뭐까지도 썼다? also 가고 세 번째죠. furniture, lantern. 외국에 잭 오 랜턴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지 랜턴이 있었던 거죠. 잭 오 랜턴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거기에 호박 등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한지 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웨딩 액세서리, 그 다음에 박스까지도 만들었다. 자, 이 정도 용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과거의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나중에 그 순서 같은 거 할 때 그 위에 있었던 물리적 특성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거 덕분에, 그러니까 내구성에 관련된 글이 아니에요. 내구성 덕분에 쓰인 한지의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구성 덕분에 이걸로 쓸 수 있었다. 한지는 전쟁에도 쓰였다. 그럼 여기는 용도로 봐야 돼요. 이게 또 내구성이니까 또 물리적 특성으로 보지 마시고. 알겠죠? 내구성 덕분에 전쟁에 쓰였는데 back then, 그때 당시에 가보면 사람들은 이거 하곤 했었죠. put many layer를, 그 종이 겹겹이 한지를 make, 뭐 하기 위해서? suit of armor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arm이라는 단어가 팔 말고 뭐도 있어요? 동사로 무기를 소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미국의 그 Bills of Rights, 권리정전에 보면 그게 있죠. American people have a right to bear arm. bear arm. 그럼 또 곰팔 하지 말고. bear arms 하면 뭐예요? bear가 뜻이 뭐예요? bear. 지니다. 아기를 품다. 참다, 견디다가 bear잖아요. 그럼 bear arms 쓰면 무기를 소지하다 이러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갖고 있죠. 야, 걔네들은 진짜 자기 집을 지킨다고 총을 들고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니까. 좀 이번에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행진하는데 자기 백인 와이프하고 그 남편이 총을 들고 자기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총을 보통은 경계를 쓸 때는 청부가 하늘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오발 사고가 제일 많으니까. 땅으로 내려놓거나 하늘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팔에다가 걸쳐 놓는 것은 진짜로 적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때 수색할 때나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죠.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총을 이렇게 진짜 겨누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흑인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언의 시위죠. 행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을 지킨다고 총구를 팔에다 두고 시위대를 향해서 이러고 서 있어요. 이거는 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경계서라면 여기다가 총을 갖다 댔는데, 정말 무서운 나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미국을 안 가는 두 번째 이유가 총입니다. 총. 첫 번째 이유 뭐예요? Medical bills. 거기는 실제로 신용불량자의 60% 이상이 의료비 신용불량자예요.
medical bills. 내 어머니의 와이프가 아니 내 어머니의 와이프가 아니죠. 내 와이프의 어머니가 아 요즘 자꾸 눈치 게임을 그 온라인 유튜브에서 몇 번 봐가지고 볼빨간 사춘기가 좋아요, 사촌과 볼빨기가 좋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눈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은 단어가 자꾸 앞뒤가 바뀌어요. 아 남편 와이프의 어머니인데 거기 어머니의 와이프라고 그러고.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총무고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 이 메디컬 빌스가 너무 비싸니까. 미쳤죠. 그때 예전에 한번 그 뭡니까? 우리나라 그 유학생이 그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졌다가 보름 10일인가 병원에 있었죠. 그래서 그 메디컬 빌스가 1억 5천인가 나왔죠. 1억 5천, 10일에 1억 5천.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와이프가 둘째 낳고 나서 애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 별로 친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 가족도 한국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언니의 딸을 이제 한국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시골에 살거든요. 근데, 코로나 테스트 받는 것 자체가, $400가 줘야 돼요. 검사만 받는데. 그리고 그걸 받고 나면 결과가 거의 한 2주 있다 나온대요. 정말 우리나라는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복지국가, 물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감기나 뭘로 병원을 갔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외국인들하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외국인 강사들이 딱 부류가 딱 나뉘어집니다. 정확하게 딱 나뉘어져. 미국 쪽에서 온 외국인 강사하고 유럽에서 온 외국인 강사. 미국에서 온 외국인 강사는요, 깜짝 놀래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만 얼마 나왔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너무 싸다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걸절되면 뭐 하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감기 걸리면 뭐 한 2,700원 나오나요, 우리? 뭐 약 지으면 뭐 한 5,000원 나오나요? 그냥 깜짝 놀래요. 이럴 수가 있냐고. 거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뭡니까? 앰뷸런스 한번 오면 일단은 10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유럽 애들은 2,500원 내고 내가 이거 병원비를 왜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 내 월급에서 세금은 떼지 않느냐. 근데 내가 왜 여기서 병원비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 애들은. 병원비를 1,000원, 2,000원 내는 걸 이해를 못 해요. 왜 내야 되죠? 세금을 덜 내시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업자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는데, 뭐 아무튼 그런 식이에요, 그쪽은. 아무튼 이 arm에서 그 나라가 나왔네. 이제 그만하고. 자, 그래서 여기 arm이라는 거 단어 자체에 무기라는 단어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this armor는, 전또 처음 들어봤어요. 지갑이라네요. 나도 지갑 있는데. 자, 그래서 this arm 지갑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tough합니다. 문장 끊고 이때의 enough는 형용사 아니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이렇게. enough도 이거 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걸 할 정도로. 뭘 할 정도로 충분하느냐? enough to stop arrow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용도. 첫 번째 용도, 두 번째 용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쟁에 쓰이는 용도. 세 번째 용도네요. 전쟁. 그래서 1, 2, 3을 합쳐서 many uses라고 그랬죠. 이렇게 많은 용도와 함께 한지는 이거 꼭 알아두세요. 문법. 자, 수동태가 쓰였는데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수동태 쓰인 후에 명사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다. 몇 형식일 때? 5형식. 4형식, 5형식 두 개는 가능하다. 왜? 동사 뒤가 어차피 단어가 두 개였으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능동태로 바꿔주면 느낌을 알 겁니다. 예를 들면 주어가 일반인이라고 봤을 때 일반인들이 사람들은 그냥 people 그죠? 사람들은 consider 뭐라고 생각합니다. 여깁니다. 5형식이니까 여기다 무엇을 한지죠.
한지가 a invaluable 이렇게 돼 있죠. part of th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있는 오형식 동사인데 이거를 수동태로 쓰면은 목적어가 주어로 갔을 때 한지가 수동태로 쓰이면 is considered 하고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뒤에 한 단어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BPP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있는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an invaluable part로 여겨집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엔 뭐냐면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가 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목적어 자체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주술 관계잖아요. 주술 관계니까 이게 주어가 되면 목적 보호가 주격 보호의 형태가 띄게 됩니다. 그래서 한지가 이거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가셨죠? 이해가셨어요? 봄이 오케이? 이제 내신에서 이런 거는 많이 나오니까 오형식 수동태는 금방 이해가죠, 이제는. 지훈이 오케이? 채연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여겨지느냐? invaluable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invalue는 뭐라고 쓴다? invalue는 매우 가치 있는이라고 보죠. invalue. priceless 같은 느낌이죠. priceless. 요 단어가 긍정의 단어라는 거 알아두세요. 부정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쓰죠? valueless, less를 붙이는 게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valueless는 부정적인 단어다. 알겠죠? 요 priceless와 invaluable은 헷갈리지 않도록 좀 알아두세요. 긍정의 단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본문 3까지만 하고. 본문 3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뒤에를 보면 이거 누가 해석 한번 해보세요. Though the tide of modernization. Though가 뜻이 뭐예요? 비록 현대화의 물결은 불었지만, 그죠? 현대화의 물결은 불었지만, 그럼 결국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과거의 용도가, 그죠? 이제 뭔가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대의 용도로 넘어오는 것 같은 약간의 암시가 여기서 보이죠. 현대화의 물결로 인해서 the tide of the modernization seemed to have made. 요거 잘 보세요. seem은 현재 시제고 여기 to 부정사는 have pp입니다. 자, 이게 본동사죠. 본동사와 준동사의 have pp. 자, 우리 방학 때 문법을 조금 들으신 분들이 범주야. 준동사도 시제가 있다 없다? 투부정사도 시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몇 개였더라? 자, 여기서 빨리 결정을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저걸 이해시켜야 되니까 제가. 그렇지. 내가 저번에 했구나. 우리 그 중간고사 때 했구나. 자, 본동사는 시제가 몇 개예요? 12개밖에 없어요. 12시제. 자, 그러면 준동사로 넘어가면 준동사도 시제가 12개면 세상에 난리가 나겠죠. 총 합쳐서 14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동사의 시제가 12개밖에 없는 이유는 12시제가 있는 이유는 12개의 시제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준동사를 붙였는데 이 준동사의 시제는 뭐만 표현하면 된다? 뭐만 표현해주면 된다? 이 본동사의 시제와 그렇지. 이 시제와 같은 시제로 봐주세요거나 아니면 그 앞, 대과거, 다른 시제로 보나. 같냐 다르냐만 본다. 같은 시제나 다른 시제. 그럼 다른 시제라는 말은 결국에 다른 말로 하면 더 과거.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알았다. 가족이 이미 떠났다라는 것을. 이해 갔나? 이 대과거로만, 더 과거를 대과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우리 중간고사 때 한 거지만 You seem to sick. 요거 우리 했었죠?
자, 지금 내가 채연이를 보고 너 아프니? 라고 말하려면 이게 시제가 뭐가 돼야 돼요? You seem to be가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본동사의 시제와 같은 시제로 본 겁니다. 이걸 단순부정사라 그래요. 근데 내가 봤더니 보미를 봤더니 보미 얼굴이 반쪽이 됐어. 야, 너 어디 아팠었냐? 라고 물어봤어요. 보미가 저번 주에 아팠었대요. 아팠었냐?를 물어보려면 여기 시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금 현재인데, 보고 있는 건 현재인데 아픈 건 과거야. 그럼 뭘 써야 돼요? what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니까 뭘 빌려온 거야? 형태를 빌려온 거죠. 다름을 표시할 방법이 뭐밖에 없어? have pp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have pp는 내가 알고 있는 완료가 아니라 이 시제와 순서만 따라서 준동사의 시제는 우리가 본동사는 시제라고 부르고 준동사의 시제는 뭐라고 부른다? 순서라고 부른다. 사건의 순서라고 부른다. 아시겠나?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냥. 여기 빨리 이것만 이해하시라고. 알겠나? 그러면 여기서의 사건의 순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일어난 본동사의 사건과 made의 사건을 봤을 때 누가 먼저 일어난 거다? 1번이 먼저 일어난 거다. 알겠나? 그래서 준동사는 이렇게 사건의 순서만을 표시할 때 쓰는 것이다. 이미 12시제로 시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표현했기 때문에 본동사의 시제와 같냐 다르냐만 표현한 것뿐이다. 자, 지금은 깊게 안 들어가겠지만 투부정사가 시제가 있다는 말은 뭐도 시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동명사 시제도 있고 누구 시제도 있어요? 분사 시제도 있어요. 이게 알겠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깊게 이제 들어가진 않겠고 그럼 방학 때 할게요. 방학 때 우리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토, 일, 3시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방학 때는 내신을 하다가 수능으로 바뀔 뿐이에요. 다만 지금 고민 중인 게 문법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만약에 문법을 하게 되면 1시간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직 안 했고 수능 독해는 정해졌습니다. 우리 수학은 매산비가 있죠. 하루에 3문제씩 푸는 고등학교 고3 수능 기출이 있죠. 수학은. 근데 영어는 마더텅에서 미니 테스트가 있어요. 미니 테스트. 지금 그 보미는 샀죠? 그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올 때마다 한 세트씩 수능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그 금방 끝나요. 20분이면 끝나죠. 15? 산 지가 언젠데? 아니 근데 내가 풀지 말라 그랬다고? 아니 쓰신다고 해서 안 풀었죠. 네가 문제 푸는 거랑 내가 풀이하는 거랑 별개죠. 네가 끝이에요. 그 세트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세트를 5문제, 6문제 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풀고, 근데 다 기출문제예요, 수능. 그거 풀고 해석하고, 풀고 해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해석할 종이는 내가 따로 드려요. 가기가 작아서 필기는 안 되거든. 그럼 필기 노트를 따로 드립니다. 거기다가 매일매일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단어 해석하고. 이거는 아직 미정. 그리고 시간은 토요일날 1시, 일요일날 1시. 여러분들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종준쌤하고 영어, 수학 어차피 1시에서 7시까지 블록으로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영어, 수학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헷갈리니까 그러면 통일합시다 해가지고 영어 1시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방학 때부터. 수학은 거기 밑으로 통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블록으로 1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해둔 거예요. 어차피 영어 수학을 다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냥 영어 수학 이렇게 다시 그냥 똑같이 시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4시는 벽히지 않고 계속 써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준비를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 수능 독해를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고 수능 단어, 여러분들 지금 수능 2000 단어는 수능 단어가 기초 단어입니다. 수능 실제로 나왔던 단어들보다 쉬워요. 그래서 방학 때 나는 수능 정도의 영어 독해 수준을 좀 올려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꼭 이거를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시간씩 2번은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정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능 특강 나이트가 수능보다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훨씬 쉽죠. 수능 특강 나이트가 훨씬 쉬워요. 그죠? 근데 이거를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이거 내신으로 나와도 문제를 못 맞추는데 모의고사로 들어가서 처음 보는 지문을 보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시 대비를 방학 때 꼭 하십시오. 이번 방학 때 기니까.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다른 과목을 좀 해야 된다고요.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 영어는 수능 영어는 2학년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끝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죠. 안 놀고 하셔야지. 야, 내신 대비 기과 대비 1년에 4개월 아니야? 그럼 니네 8개월 동안 뭐 할 건데? 8개월 동안 뭐 할 건데? 니네들 내신 대비 4번 했잖아요. 지금 1개월씩. 그래, 많이 잡아서 5개월 치자. 7개월 뭐 할 건데? 근데 그 7개월 중에 이번 3개월이 가장 길잖아요. 방학 때 3개월이 가장 길잖아.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꼬여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되잖아. 그럼 2개월 동안 수능 독해, 아니, 어디 가서 수능 독해 모의고사 하나 풀고 수능 독해 풀었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뭔가 심도 있게 유형별로 단어랑 다 끝내야죠. 1학년 때 한 번 끝내고 2학년 때 한 번 딱 하고 나면 3학년 때 딱 들어가가지고는 EBS 그 해에 나와 있는 EBS만 쭉 내신하고 따라가면서 수능 준비가 돼요. 근데 꼭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EBS만 가지고는 수능 대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수능 기출을 그 전에 한 문제도 안 풀었으니까. 고3 가서는 EBS 위에 다른 그러니까 영어 기준으로 영어 EBS 교재가 4권이 나와요. 이거를 1년 만에 어떻게 봐? 말도 안 되잖아. 니네들 수능 특강 라이트 몇 개월 봤어? 3월 달부터 시험 3번. 시험 3번 봤잖아요. 한 권을, 그것도 라이트를, 요 얇은 거를. 그것보다 두꺼운 수능 특강 교재가 4권이 나온다고. 한 권은 듣기 교재, 3권은 독해 교재. 이거를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끝내야 돼요. 8개월 만에. 그러면 1학년 때 수능 특강 라이트 공부한 거의 3배예요. 근데 수능 특강 라이트만 가지고 수능 대비가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네가 본 게 그거가 다니까. 기출문제를 기본적으로 안 풀 시간이 없어요. 고3은 풀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풀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재수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 같은 경우는 수능 기출을 2학년 때 끝내야 되는데 2학년 한 해 갖고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게 공부 계획의 잘못이에요. 2학년 가면 일단 수학부터 다른 과목에 할 게 많기 때문에 영어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5개년 기출문제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2학년 한 번에 끝낸다고? 못 끝내요. 그거 어떻게 끝내요? 방학이 무슨 뭐 한 1년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1학년 겨울부터 수능 기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출을 못 풀어요. 맛만 본 거죠, 그냥. 그냥 서울에 와가지고 하루 와서 한 바퀴 이게 삥 돌고 난 서울 다 구경했어. 근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서울을 하루 만에 다 구경합니까? 그 말도 안 되지. 수능 기출을 잠깐 찍고 온 거죠. 그리고 난 수능 기출 풀었다 이런 거예요. 못해, 안 돼요. 그래서 수능 기출은 빠지지 않고 내가 말한 이 수능 7개월 또는 8개월, 특히 2학년 가시면 이 7개월 활용을 잘 하세요. 7개월 활용을 잘 하세요. 내가 영어만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영어의 시간을 일부 남겨주시고 꾸준히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끝나지지. 안 그러면 안 끝나요. 자, 어쨌든 마무리 짓고 조금 쉬었다가 여기가 마무리죠. 따라서 여기 설명했죠. 이제 지금 현재 보기에 이렇다는 겁니다. 현재 보기에 현대화의 물결은 현재 보기에 사람들을 쭉 이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하게 만들어버렸다? 사람들이 뭐하도록? 목적보 하겠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have made. 지금까지 쭉, 얘는 이제 대과거라기보다는 대과거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까지 쭉 이래왔습니다. 현대화의 물결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뭡니까? outstanding. 지금까지 특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3번 나왔어요. 첫 번째는 property, 두 번째는 characteristics, 세 번째는 qualities라고 나왔습니다. quality가 품질이라는 뜻도 있는데 복수로 써가지고 특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3번 나왔다 지금까지. 단어가 바뀌어가지고 다 외우세요. property, characteristics, qualities. outstanding 밖에 서 있으니까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이런 눈에 확 띄는 뛰어난 특성에
대해서 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뭘 표현하고 싶은 거다? 현대 사회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지는 지금껏 버티고 남아있다. relevant today. 자, 이제 이어지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relevant라는 것은 rel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딱 느낌이 오죠? relation이라는 동사는 이거와 이것이 연관이 있다니까 연관성이 있는 적절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형용사니까. remains도 아까 말했던 비동사입니다. remain도 비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relevant 한 상태, 오늘날까지도 relevant 하게 되어 있다. relevant 하도록 stay라고 keep 같은 동사로 보시면 돼요. keep. 유지하고 있다. 한지가 오늘날에도 relevant 하다. 그래서 relevant라는 단어 꼭 외워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걸 증명하려면 결국에는 오늘날의 용도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4는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날에 해당하는 첫 단어 보세요. 최근 딱 잡혀져. relevant today. 근데 이게 반드시 이게 나와줘야 돼요. 현대화의 물결에 의해서 이거 한 것은 사실이지만 al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relevant 하다. 이 구조 알아두세요. 내가 어제 몸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숙제를 해왔어요. 이거죠. 그죠? 이거의 물결에 의해서, 현대화의 물결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elevant. 키워드만 외워두세요. 사람들을 forget 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relevant 하다. 그래서 그 relevant today, 오늘날에도 적절하니까 lately, 최근에 와서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아셨습니까? 순서 다 잡혔죠?